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북런던 더비 역사상 가장 치열한 맞대결이 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와 아스널이 한국 시간으로 5월 13일 금요일 새벽 3시 45분에 맞붙는데요. 영국에서는 5월 12일 목요일 밤에 열리는 경기입니다. 토트넘의 안방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가 이번 주 최고의 빅매치로 꼽으면서 특집 프리뷰를 대량 생산하고 있고 세부 기록, 세부 사항, 전문가 예측, 그리고 상세 데이터를 통한 승부 예측 디테일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 제공한 모든 프리뷰 정보, 경기를 보시기 전에 알아야 할 모든 이야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와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는 본래 2022년 1월 16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당시에 연기 결정이 내려졌죠. 아스널 1군 선수단에서 11명이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려를 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의 결정이었는데 콘테 감독이 경기 전 회견에서도 얘기했고 당시에도 얘기했듯이 토트넘에 정말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안 해주더니 아스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부상자라든지 아프리카 네이션컵 참가라든지 코로나 상황이랑 관계없는 이유로 많은 선수가 빠졌는데 연기를 해줬다. 아스널에게 유리한 편정을 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죠. 결과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아스널이 대반전을 이루고 있고 상승세를 타고 있고 무엇보다 당시에 뛸 수 없었던 11명 중에 8명이 이번 경기를 뛸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아스널이 유리한 상황으로 경기가 조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스널의 이번 경기 참가 가능 소집 명단을 스카이 스포츠가 소개했는데요. 공격수 은케티아와 라카제트, 윙어 마르티넬리와 페페, 사카, 공격 미드필더로는 스미스 로우, 유망주 파티노, 또 웨데고르, 중앙 미드필더 자카와 엘레니, 로콩가, 수비 라인의 타바레스, 스완손, 홀딩, 화이트,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세드릭 소아레스, 토미아스 다케이로, 그리고 골키퍼 램스테일과 레노입니다. 지금 벤 화이트 선수나 사카 선수는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나오고 있지만 스카이 스포츠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은 토트넘과의 경기엔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수단의 상황을 소개한 내용을 보면은 일단 아스널, 벤 화이트가 이번 4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기에 몸 상태를 갖출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고 햄스트링 문제로 이탈을 했는데 햄스트링이 파열돼가지고 장기 이탈이 된 게 아니라 햄스트링 근육에 조금의 문제가 생긴 정도라서 휴식을 취하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곧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 경기는 출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물론 사전 회견 당시 진행됐던 공개 훈련 현장에는 화이트가 없었지만 경기 당일까지는 몸 상태가 좀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주전 수비수인 화이트를 쓸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일요일 리즈 유나이티드를 2대1로 이길 때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가 후반전에 조금의 부상을 겪으면서 교체가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르테타 감독은 조금 불투명하다고 말은 했지만 스카이 스포츠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사카 역시 무리 없이 선발 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나 대표 미드필더인 토마스 파티는 허벅지 부상, 그리고 키어런 티어니 같은 경우도 주전 레프트백인데 무릎 부상으로 이미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뀐 상황이 없어요. 이미 올리버 스킵과 맷 도어티, 자페 탄강가가 장기 부상, 일단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고요. 세르히오 레길론이 이제 갑작스럽게 요즘에 사타구니 부상을 겪으면서 못 뛰고 있는 상태인데 시즌 아웃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콘테 감독이 이번 경기를 앞둔 회견에서도 레길론은 아직 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사실은 리그 종료까지 한 2주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보니까 그 안에 회복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리버풀과 1대1로 비겼던 안필드 원정과 같은 스쿼드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공격수 케인, 스칼렛, 손흥민, 쿨루셉스키, 모우라, 베르바인, 미드필더 호이비에르, 해리 윙크스, 하비 화이트, 윙백 세세뇽, 로얄, 수비라인의 데이비스, 로든, 다이어, 로메로, 산체스, 골문은 골리니, 로리스 이 두 선수가 이제 분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전 라인업도 거의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선발 명단을 예상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북런던 더비 아주 흥미로운 기록들을 스카이 스포츠가 모두 정리해서 소개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1군 공식 경기 기준 191번째 북런던 더비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60번째 맞대결이다.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60회 맞대결, 59회 중에 아스널이 더 많이 이긴 했지만 최근 흐름은 토트넘이 좋기도 했습니다. 아스널이 이번 경기에 이긴다면 2015-2016 시즌 이후 처음으로 리그 4위를 차지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할 수 있다. 아스널이 이 경기를 이기면 잔여 경기와 관계없이 챔스 진출이 확정이 되고요. 정말 거의 6년 만에 챔스 무대에 복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지난 5년 동안에는 토트넘이 아스널보다 잘했고, 토트넘도 챔스를 못 나간 시즌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스널보다 잘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90년대와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아스널이 토트넘을 압도하는 그런 성적을 냈었죠. 벵거 감독 부임 이후에 그런 흐름이었는데, 최근 5시즌 동안에는 토트넘이 아스널보다 높은 순위로 리그 시즌을 마쳤습니다. 이 기록이 1959년부터 1965년 사이 6시즌 연속 아스널보다 잘했던 때 이후 최고의 흐름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사실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시즌 중에는 토트넘이 앞서가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아스널이 4연승을 거두면서 4위를 차지했고요. 이번 경기를 토트넘이 이겨야만 지난 5시즌 동안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2개 라운드에서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고, 아스널은 이기면 바로 끝나고 비기기만 해도 매우 유력해집니다. 아스널은 토트넘과 최근 2차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이겼다. 거너스는 토트넘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3연승을 거둬본 일이 없다. 최근 2연승으로 아스널의 기세가 좋지만,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이후 아스널이 토트넘 상대로 3연승까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이길 수 있다는 근거 기록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22번의 프리미어리그 대결, 이 양팀의 대결에서 원정팀이 이긴 것은 한 번뿐이다. 즉 원정팀이 북런던 더비에서 이기는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은데, 아스널이 2014년 3월에 화이트 하트레인 당시에 예전 토트넘의 경기장에서 1대0으로 이겼던 바가 있고, 그 이후에는 원정팀이 북런던 더비에서 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토트넘도 아스널의 홈에 가서 못 이겼고, 아스널도 토트넘 원정 가서 못 이겼는데, 아스널은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죠. 1971년에 버티 미 감독 때, 그리고 2004년 아르센 벵거 감독 때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의 결과를 통해서 우승을 확정하면서 우승 세레모니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아스널 팬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 가서 이기고 챔스 세레모니 하자, 이런 의욕까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기록도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 올 시즌 리그에서 20골을 넣었고 27개의 골에 직접 관여했다. 7개의 도움까지 있기 때문이고, 오직 리버풀의 살라만이 손흥민보다 많은 골에 관여했다. 즉 현재 살라 다음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손흥민이고, 그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고 있고, 토트넘이 이번에 홈 경기를 치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파트너인 해리 케인은 또 토트넘과 아스널의 경기에서 역대 11골을 넣은 북런던 더비 역대 최다 득점 선수다. 북런던 더비의 강한 선수다. 손케 듀오가 이번 경기에 활약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아스널에서 주목할 선수는 에디 은케티아입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선발 출전 4경기에서 4골을 넣었기 때문에 올 시즌 20번의 선발 출전 기회에서 겨우 3골밖에 넣지 못했던 알렉산드르 라카제트와 비교되고 있다. 라카제트가 당시 질병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구단 내에서의 좀 행실 문제로 이제 주장 완장도 뺏기게 됐고 주전 자리도 뺏기게 된 그 상황에 투입된 은케티아가 때마침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아스널이 4연승을 달렸거든요. 이 과정의 활약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위와 5위의 대결, 토트넘과 아스널이 이렇게 5월달에 정말 순위가 정말 치열하게 갈리는 시점에 4위, 5위 대결을 펼치게 된 게 4위 결판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 이번이 역대 4번째일 정도로 흔치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이 바로 12년 전의 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2010년 5월달입니다. 그때는 4위가 아스널이었고 5위가 맨시티였는데 토트넘이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했던 때가 있었고요. 2002-2003 시즌에는 첼시가 4위였고 리버풀이 5위였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첼시가 이기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즉 이전 두 번의 경기에서는 4위를 차지하고 있던 팀들이 결국에는 4위 자리를 지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고요. 아스널이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토트넘을 상대로 리그 2연승까지 해봤지만 3연승은 못 해봤다고 해요. 이번에 처음 3연승을 도전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미 2번 졌으니 서력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번의 더비전에서 아스널이 분명히 잘했거든요. 2021년 3월 달에 아스널이 2대1로 이겼었고, 또 2021년 9월달 올 시즌 전반기 대결도 아스널이 3대1로 이겼는데 한참 토트넘이 안 좋던 때였기 때문에 토트넘이 그때와는 지금 다르고, 물론 아스널도 그때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경기가 될 것이다. 특히 토트넘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유리한 측면도 있다라고 기록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 매 라운드 전 경기 세부 기록을 통해 스코어 예측을 하고 있는 존스 기자의 예측인데요. 상세한 풀버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스널은 4위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격렬한 대결에서 아스널에겐 무승부만 거둬도 된다고 안주할 수 있는 점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토트넘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 이기거나 끝장나거나다. 토트넘은 큰 경기에 강한 감독이 있고 많은 골을 넣고 있는 팀이다. 스카이베트의 배당률에 따라서 11대 10의 홈팀 승리 확률을 택하는 건 쉬운 선택일 수 있다. 아스널이 4위 경쟁에서 유리하지만 많은 축구 역사를 돌아보면 우린 비기기만 해도 돼, 이런 상태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의욕을 갖고 있는 상대팀에게 잡아먹히면서 추월당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토트넘이
다득점을 하고 있는 팀이다. 즉 대량 득점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만약 아스널이 골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이 그걸 또 뒤엎고 올라갈 수 있는 화력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이런 큰 경기에서 승부사적 기질을 갖고 있고 운영할 줄 아는 경험을 갖추고 있는 콘테 감독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게다가 토트넘이 홈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스카이베트가 스카이스포츠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베팅 업체인데 여기서 홈팀 승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 확률을 택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다. 토트넘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요. 손흥민 선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20호 골을 넣었고 골든부트 득점왕 경쟁에서 모하메드 살라를 2골 차로 따라잡았다. 안필드 원정 당시 예측시장 관계자들의 믿음에 부응했다.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 원정에서 골을 넣을 거라는 그 배당률이 굉장히 낮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게 좀 어느 정도는 또 걸어볼 만한 또 배당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걸어봐도 좋다라고 스카이스포츠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얘기대로 적중을 했어요. 토트넘이 비기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득점왕 경쟁까지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동기부여나 사기나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다.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가 해리케인 선수와 파트너십이 좋은 상태, 혼자만 잘해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조력자가 확실히 있는 상태에서 이전 시즌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전에도 잘하긴 했지만 지금 손흥민 선수가 절정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아스널을 상대로 최근 4번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 손흥민 선수가 3골을 넣었거든요. 그런 기록을 얘기하면서 아스널은 이미 손흥민의 골 결정력이라는 그 엄청난 위력을 절감한 바가 있다. 결국엔 아스널이 손흥민 선수를 열심히 막기 위해 나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고 손흥민 선수가 못 넣다고 하더라도 팀 동료들에게 많은 또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 손흥민 선수의 이런 존재감이 분명히 이번 북런던 더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인데요. 손흥민은 아스널을 상대로 최근 2차례 홈 경기에서 이길 때도 모두 득점을 했다. 토트넘이 아스널전 홈 2연승인데 손흥민 선수가 모두 골을 넣고 이번에도 토트넘의 홈 경기다. 그러니 토트넘이 이번에는 아스널을 잡고 손흥민 선수가 그 과정에 골을 넣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베트에서는 손흥민이 골 넣고 토트넘이 승리한다라는 배당률을 5대2로 설정하면서 매력적인 배팅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스카이스포츠 역시 손흥민이 득점하고 토트넘이 2대1로 승리할 거다라고 프리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스포츠의 대표 해설자, 대표 분석가로 활동 중인 맨유 레전드인 게리 네빌도 스카이스포츠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 팟캐스트에서 북런던 더비 예측을 했는데요. 나는 토트넘이 끌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요일 밤에 열릴 영국 시간으로 북런던 더비 경기가 굉장히 테이스티할 것이다. 흥미진진할 것이다. 맛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 볼거리가 많고 치고받는 경기, 아주 공격적인 경기가 될 거라고 기대한 것이죠. 근데 이 대결에서 아스널이 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요일 밤에 토트넘을 상대하는 게 힘들 거라고 했는데 왜냐면 토트넘이 홈 경기고 이 홈 경기가 매진이 됐거든요. 그런 홈 관중들의 엄청난 압박감, 그리고 토트넘이 무조건 이겨야 하는 절박한 상황들, 모든 심리적인 부분들이 비기기만 해도 되는 아스널에게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토트넘이 끌린다라고 했고, 그리고 경기력으로 봤을 때도 지난 주말 리버풀이라는 최고의 팀을 상대로 토트넘이 보여줬던 경기력이 좋았는데 아스널은 지금 강등 위기에 처한 리즈를 이기긴 했지만 결국에는 2대1로 간신히 이겼고 상대가 한 명 적은 상태에서 물론 경기력을 앞섰지만 결과적으로 한 골차 승리를 거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토트넘의 전력과 기세와 집중력과 분위기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럽 주요 19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배당률 평균을 보면 토트넘 승리가 조금은 높아지고 있어요. 2.11배에서 2.18배로 높아진 것은 조금은 이제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은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아스널 배당률이 좀 괜찮으니까 아스널이 좀 이길 가능성이 베팅해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승부 배당률은 3.54배에서 3.56배까지 높아졌고 아스널 승리 배당률이 3.37배에서 3.30배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스널의 승리를 통한 챔피언스리그 진출 확정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과연 이 경기 어떤 팀이 북런던 더비의 승자가 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은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골을 넣을 수 있을지 그 결과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준TV는 새로운 채널로 새 단장을 했거든요. 새 채널로 다시 한번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